며느리 넌 이 집에서 제일 짧은 젓가락으로 먹어야 해.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만 유난히 짧은 젓가락을 주면서 매일같이 모욕을 주는 집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가 절대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온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수진아, 밥 먹자.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 김수진 씨는 부엌에서 마지막 반찬을 들고 식탁으로 향했죠. 네, 어머님. 지금 갑니다. 수진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남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시동생이 좋아하는 김치볶음까지. 12가지 반찬이 빼곡하게 차려진 식탁이었습니다. 어머, 오늘도 며느리가 정성껏 차렸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칭찬이 아니라 비꼬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는 거지 뭐. 그래, 앉아라. 수진 씨가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냉큼 젓가락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젓가락은 유난히 너무나도 짧았어요. 어머님, 이 젓가락은 왜? 문제라도 있어? 며느리는 겸손하게 짧은 젓가락으로 먹어야 하는 거야. 옛날부터 그래 왔어. 우리 집 가풍이니까 따라. 다른 가족들은 모두 일반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수진 씨에게만 주어진 젓가락은 고작 15cm 남짓. 어린 아이용 젓가락보다도 짧았습니다. 참, 그리고 말이야. 너는 저기 구석에 있는 반찬만 먹어. 가운데 있는 좋은 반찬들은 우리 아들하고 시아버지 드시는 거니까. 네. 수진 씨는 짧은 젓가락으로 간신히 구석에 있는 나물 몇 점을 집어 먹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생선구이, 갈비찜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젓가락이 닿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 넌 밥도 조금만 먹어야 해. 여자가 많이 먹으면 복도 없어진다고 했어. 우리 아들 복 빼앗으면 안 되잖아. 어머님, 하지만 저도 아침부터 일을 많이 해서.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이것 봐.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 민수 씨는 그저 신문만 보며 못 들은 척했어요. 여보, 이건 좀 너무하잖아. 수진 씨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엄마 말씀 잘 들어. 원래 우리 집은 그래 왔어. 적응하라고. 그 순간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울면 또 뭐라고 할지 뻔했으니까요. 며느리가 밥상에서 울긴. 예의가 없어 정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저 짧은 젓가락을 쥐고 구석에 있는 시래기나물 몇 점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끼 모두 똑같았어요. 며느리는 늘 겸손해야 하는 거야. 잊지 마. 시어머니의 이 말은 이미 주문처럼 수진 씨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왔어요. 부잣집 부인들로 보이는 4명의 여성들이었죠. 어머, 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어서 와요, 언니들. 우리 집에 오신 거 환영해요.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을 향해 소리쳤죠. 수진아, 빨리 나와서 손님들 인사드려. 수진 씨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머, 며느리 참 얌전하게 생겼네. 손님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수진 씨를 끌어당기며 말했어요. 얘는 정말 착해요. 말도 잘 듣고. 특히 밥도 적게 먹어서 너무 좋아요. 며느리는 원래 적게 먹어야 하는 거 아시죠? 에이, 그래도 일하는데 너무 적게 먹으면 안 되지.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집은 가풍이 있어서요. 며느리는 짧은 젓가락으로 조금씩만 먹게 해요. 그래야 겸손을 배우죠. 짧은 젓가락이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진아, 내 젓가락 가져와봐. 수진 씨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부엌에서 자신의 젓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 짧은 젓가락을 본 손님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젓가락도 아니고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예요. 며느리 전용이죠. 이걸로 먹으면 멀리 있는 반찬은 못 집으니까 구석에 있는 것만 먹게 되잖아요. 좋은 반찬은 시부모님이랑 아들이 먹는 거고요. 시어머니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자, 수진아. 손님들한테 차 대접해. 그리고 넌 부엌에 가서 설거지나 하고 있어. 손님들 앞에서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돼. 네, 어머님. 수진 씨가 차를 따르고 부엌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죠, 뭐. 옛날엔 더 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부엌에서 이 말을 듣던 수진 씨는 눈물을 참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얼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시렸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창피했어. 손님들 앞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아, 엄마가 원래 좀 그래. 그냥 넘어가. 너도 적응 좀 해. 적응이요? 이게 적응할 일이야? 나도 사람이잖아. 야,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들으시겠어. 그리고 며느리면 시어머니 말 잘 들어야지. 당연한 거 아냐?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 누워 버렸습니다. 수진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수진아, 오늘은 아예 밥 먹지 마. 살 좀 빼야겠어. 우리 아들이 요즘 내가 좀 살쪘다고 하더라고. 어머님, 하지만 저는. 됐어. 말대꾸하지 말고.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서 탈이야. 시어머니는 심지어 수진 씨가 굶는 날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했죠. 단식은 몸에 좋대. 며느리 내 건강 생각해서 내가 이러는 거야.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는 수진 씨가 만든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손맛은 좋아. 요리는 잘해. 칭찬인지 모욕인지 알 수 없는 말들. 수진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주말. 어머, 언니. 오랜만이야. 시어머니의 대학 동창이라는 사람들이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이번엔 5명이나 됐어요. 그중 한 명은 뭔가 아주 품이 있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니? 한 10년 됐나? 그동안 잘 지냈어, 명희야? 그 여성의 이름은 윤명희. 시어머니의 대학 동창이었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수진아, 나와서 인사드려. 또다시 수진 씨가 불려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같은 레퍼토리를 시작했죠. 우리 며느리예요. 착하고 순종적이죠. 밥도 조금씩만 먹고요. 아내, 안녕하세요. 수진 씨가 인사를 하는데 윤명희 씨가 수진 씨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이 익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김수진. 윤명희 씨가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했죠. 혹시 한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출신이세요? 수진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머, 정말 당신이었어요. 2019년 전국 대학생 요리 경연대회에서 대상 받으신 분 맞죠? 그때 제가 심사위원이었어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른 동창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요리대회 대상? 어머, 그 대회 말하는 거야? 그거 엄청 권위 있는 대회잖아. 윤명희 씨는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만든 한식 코스 요리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이었죠. 저는 그 이후로도 당신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아내, 감사합니다. 수진 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윤명희 씨가 식탁을 둘러보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혹시 수진 씨, 저 짧은 젓가락이 당신 거예요? 아, 그게. 시어머니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건 그냥 우리 집 방식이야.
며느리는 겸손하게 짧은 걸로. 하지만 윤명희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겸손? 짧은 젓가락이? 윤명희 씨는 천천히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보여줬죠. 저는 현재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소장이자 가족식문화 심리학 박사입니다. 주로 식탁 문화와 가족 관계를 연구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전통문화를 연구하면서 전국의 여러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윤명희 씨가 식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젓가락 길이로 그 집안의 가족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특정 구성원에게만 짧은 젓가락을 주는 집은 말하자면 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무언의 표현이에요. 그게 무슨?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에게만 짧은 젓가락을 주는 집들을 조사해봤어요. 그런 집들은 대부분 심각한 가족 갈등과 우울증,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명희 씨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통이 아니에요. 가정 내 정서적 학대에 가깝습니다. 식탁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윤명희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진 씨 같은 경우예요. 그녀는 수진 씨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2019년 대회 당시 수진 씨는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식재료의 조화, 영양학적 균형, 전통과 현대의 융합. 모든 면에서 완벽했죠. 심사위원장이셨던 백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30년 심사하면서 이런 인재는 처음이다라고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회 이후 수진 씨에게 얼마나 많은 제안이 들어왔는지 아세요? 유명 호텔에서 주방장 제의,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출연 제의, 출판사에서 요리책 집필 제의까지. 전부 거절하셨더군요. 윤명희 씨가 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거절하신 거예요? 그때 그 기회들을 잡았으면 지금쯤. 수진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결혼 준비 중이었거든요. 남편. 아니, 당시 약혼자가 결혼하면 전업주부가 되어달라고 해서. 뭐? 윤명희 씨뿐만 아니라 다른 동창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인재를 집에만 가둬뒀단 말이야? 한 동창이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 아들이 좋아해서. 그리고 집안일도 누가 해야 하잖아요. 집안일? 윤명희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귀한 인재를 데려다가 집안일만 시키고 짧은 젓가락으로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구석에 앉혀놓고. 이게 사람 대하는 겁니까? 저는 그냥 우리 집 방식대로. 방식? 이건 학대예요, 학대.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정서적 학대라고요. 윤명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시어머니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맞아, 며느리도 사람인데. 부끄럽다 정말. 대학 때 너 그렇게 인권 존중한다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동안 거실에 있던 남편 민수 씨와 시아버지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 씨가 물었지만 윤명희 씨가 그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남편이죠? 당신은 뭐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학대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학대라니요, 그건 좀이 아니에요. 이 젊은 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기나 해요. 윤명희 씨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2019년 전국 대학생 요리 경연대회 기사입니다.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이게 수진 씨예요. 화면에는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수진 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짧은 젓가락 들고 구석에 앉아서 나물이나 먹고 있잖아요. 식탁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었어? 당신까지 왜 그래요? 원래 며느리는 원래가 어디 있어요? 21세기에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평소에 과묵하던 시아버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윤명희 씨가 수진 씨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수진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분들께 연락해 드릴게요.
당신의 재능은 이렇게 묻혀 있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날 저녁 집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남편 민수 씨는 수진 씨에게 말을 걸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챙겼죠. 수진아 어디가?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왜 갑자기? 아침은? 직접 차려 드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좀 살아보려고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알면서 모른 척 하신 거잖아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수진 씨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며느리 어디가?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했던 것 같아. 어머님 3년 동안 매일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셨잖아요. 하루아침에 바뀌실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진짜 미안해. 앞으로는 잘할게. 젓가락도 같은 걸로 줄게. 하지만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문제는 젓가락이 아니에요. 저를 사람으로 안 보신 게 문제예요. 수진 씨는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윤명희 씨의 소개로 수진 씨는 한 유명 호텔의 총주방장을 만났습니다. 수진 씨 당신의 이력을 봤어요. 아직도 그 실력이 남아있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진 씨는 테스트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3년간 억눌려 있던 재능이 폭발했죠. 30분 후 총주방장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3년 동안 쉬었다고 했는데 전혀 안 보여요.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저희 호텔 신메뉴 개발팀 리더로 모시고 싶은데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호텔에 취직했어. 내일부터 출근이야. 뭐? 갑자기? 그럼 집안일은? 당신이 하든지 어머님이 하시든지. 저는 이제 제 일 할 거예요. 수진아, 진정해. 우리 다시 이야기 좀. 이야기는 다 했어요. 3년 동안 충분히 했죠. 이제 저는 제 인생 살 거예요. 이혼 생각해 보세요. 이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는 진지해요.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요. 수진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수진 씨의 인스타그램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에서의 새로운 요리들, 그녀가 직접 개발한 메뉴들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요리 만든 셰프 누구예요? 진짜 예술이네요. 와, 한식을 이렇게 모던하게 해석할 수 있다니. 예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댓글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수진 씨는 단숨에 SNS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유명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수진 셰프님, 저희 새로운 요리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실 의향 있으세요? 프로그램이요? 네, 요즘 떠오르는 셰프들이 자신의 스토리와 요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셰프님 스토리가 정말 감동적이라고 들었거든요. 수진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스토리요? 그걸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진솔한 스토리예요. 그럼 하겠습니다. 2달 후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수진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짧은 젓가락, 구석자리, 모욕적인 대우. 모든 것을. 저는 3년 동안 15cm 젓가락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일반 젓가락이었는데 저만 짧았죠. 화면에는 그 짧은 젓가락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죠. 며느리는 겸손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시였고 학대였어요.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재능을 다시 찾았고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되자마자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와,
저런 집이 아직도 있어? 시어머니 진짜 최악이네.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며느리도 사람인데. 너무하다. 수진 셰프 응원해요. 정말 멋있어요. 댓글은 수만 개가 달렸고 수진 씨의 SNS 팔로워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 씨의 시댁 식구들이었죠. 시어머니는 TV를 보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우리 집 얘기잖아. 며느리가 방송에서 저런 말을. 남편 민수 씨도 당황했어요. 이거 완전히 망신당했네. 친구들이 다 봤을 텐데.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요? 우리가 잘못한 거 맞잖소. 그래도 방송에까지 나가서. 방송에 나갈 만큼 우리가 심하게 했다는 거지. 다음 날 시어머니의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순자야, TV 봤어. 그게 진짜야?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어? 나도 봤어. 너 완전 악역으로 나왔던데? 부끄럽지도 않아?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런 사람이었는지 몰랐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 민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와이프가 그 방송에 나온 셰프래. 헐, 진짜? 그럼 저 사람이 그 나쁜 남편? 맞대. 와이프 학대당하는데 모른 척했다며? 민수 씨는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 씨가 수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만나자. 제발. 만나서 뭐 할 건데요? 사과하고 싶어. 진심으로.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수진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만나기는 하죠. 하지만 다시 시작은. 글쎄요. 다음 날 둘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 씨는 수진 씨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뭘 잘못한 건데요? 전부 다.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데 말리지 못한 것도,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도, 너의 재능을 무시한 것도.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송 보고 나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너 같은 사람을 잃을 뻔했다는 걸. 수진 씨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줘.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 엄마한테도 확실하게 말할게. 우리 따로 나가서 살자. 따로요? 응. 엄마랑 같이 살면 계속 문제가 될 거야.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수진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첫째, 저는 제 일 계속 할 거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당연하지. 둘째, 집안일은 반반 나눠서 해요. 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하고. 셋째, 수진 씨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제대로 사과받아야 해요. 진심으로요. 형식적인 거 말고.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엄마 데리고 올게. 제대로 사과하시게 할게. 그리고 다음 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이 함께 수진 씨를 찾아왔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의 한 룸이었는데 수진 씨가 특별히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 씨는 정장 차림에 셰프복을 입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시어머니는 수진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며느리. 아니, 수진아. 앉으세요. 수진 씨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준비한 요리들을 하나씩 내왔어요.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 후식까지. 모두 수진 씨가 직접 만든 코스 요리였습니다. 이건 너무 과분한데?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요리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젓가락이, 이건 바로 그 짧은 젓가락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 젓가락이에요. 제가 잘 가지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로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시어머니는 짧은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있는 요리는 닿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불편한 거였구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3년 동안 그렇게 하셨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도 왜 그랬는지.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서 며느리를 사람으로 안 봤나 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 씨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수진 씨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받았어요.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예전의 며느리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알아? 그래야지.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시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아니 수진 셰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수진 씨는 그제서야 조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아서 드세요. 제가 만든 요리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식사를 했습니다. 평등한 길이의 젓가락으로. 같은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6개월 후. 수진 씨의 첫 요리책 짧은 젓가락의 기억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진 씨는 한국을 대표하는 셰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시댁과는 따로 나와서 살면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갔죠. 시어머니는 가끔 수진 씨의 레스토랑을 찾아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정말 맛있었어요, 셰프님.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닌 셰프님으로 부르며 한 사람의 전문가로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현실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 그게 설령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며느리도 사위도 부모님도 자녀도.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할 때 진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